고발뉴스라고 이제 그 MBC의 해직 기자, 네, 예, 이상호 씨가 예. 운영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고발뉴스에서 요즘에 이제 부당해고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네. 해서 당사자분을 좀 모시고요. 네. 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이야기를 네.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 당사자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저희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최근에 이제 고발뉴스에서 그 해고당한 조일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좀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된지나 이런 것들 듣기 전에 처음에 이제 고발뉴스 어떻게 좀 관계를 맺고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좀. 일단은 저는 고발뉴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혀 뭐 어떤 인맥이 있거나 그런 관계는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간 거예요. 네. 채용 공고를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프로그래머를 이제 모집한다는 이제 공고를 이제 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이제 채용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게 언제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3월 면접을 제가 3월 아마 2일인가 봤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3월 3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정식 출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면 그 이후로 한 몇 개월, 3개월 정도 일하신 건 되는 건가요? 거의 2개월이죠. 2개월 가량. 그러니까 2개월을 완벽히 채우진 않고 제가 이제 4월 28일 날 이제 해고 통보를 이제 받았으니까요. 네. 두 달이 채 못 되긴 하네요. 네, 두 달이 채 못 됐죠. 네, 4월 28일. 이 뭐 과정에서 좀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네네. 있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어떻게 된 거였는지 조금만 그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조금만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채용했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신다고 아까 뭐 이렇게 좀 서두에 말씀드리겠는데 고발뉴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서 같이 얘기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고발뉴스는 글쎄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예 뭐 듣도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고발뉴스는 이상호 기자라고 하는 또 스타 기자가 또 있죠. 가지고 네. 뭐 예전에 뭐 어떤 전두환 문제 전 대통령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세월호 이슈에 있어서 사실 많은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고발뉴스를 더불어서 많은 그 대한 미디어들이 열심히 활동했죠. 그리고 활약상도 있었고 저도 물론 이제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여기 입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고발뉴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디어 방송 쪽 이제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직업군 사람들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고발뉴스가 홍대 쪽으로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확장 이전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새로 사옥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3월 23일 이제 오픈 예정을 앞두고 이제 홍대에 이제 방송센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 네네. 그 방송센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커피숍이 있으면서 뭐 영화 보고 강연하고 등등 이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그 낙곰수에도 연식했던 벙커 같은 느낌.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확실히 맞는 게 벙커원을 많이 롤모델로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고발뉴스에는 이제 미디어 방송 쪽 관계자, 기자분들, 기자분들의 PD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거를 기획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 채용을 했던 거예요. 일종의 프로그래머라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그 예. 행사 프로그래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실 저도 기획자란 말을 많이 네. 주로 쓰는데 네. 보통 프로그래머라는 걸 이제 영화 쪽이나 그렇죠. 약간 방송 쪽에서는 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가 아무래도 방송 매체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익숙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그런 되고. 일을 하시는 그래서 거군요.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언론사에도 필요할 텐데 왜 필요 없었을까 그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행사기획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문화예술 행사 기획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예, 그런 거였군요. 의문이 풀렸습니다. 네. 왜 프로그래머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입사했을 때는 아직은 이제 방송센터가 오픈 전이었죠. 네. 준비 중. 준비 중.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빡시게 일했어요. 오픈 준비 원래 바쁘잖아요. 네네. 하시는 아무래도. 거의 네.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방송센터를 열었죠. 이제 열고 해서 그게 3월 23일 오픈했으니까 이제 거의 한 달 지나서 4월 28일 제가 해고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처음에 이제 그 이상범 대표이사께서 저한테 방송센터의 수익이 나질 않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안하지만 뭐 그만둬야겠다.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예. 근데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 생각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이거 우리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한 달 해가지고 뭐가 수익이 안 나서 만약에 노동자를 그만 정리할 수 있다. 네네네. 야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경영자가 청사진을 제대로 못 그린 이제 어떻게 보면 미숙한 경영에서 나온 어떤 판단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그거를 채용을 통해서 들어온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모든 걸 전가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이렇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네. 제가 알기로는 고발뉴스는 인턴이었다. 네네. 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주르반 선생님은 인턴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걸 시용기간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사에서 주장하는 게 시용 기간이죠. 예. 그리고 그냥 공개 그걸로 해서 일을 하게 된 거였다. 인턴은 아니었다라고. 예. 네. 그 혹시 뭐 거기 그 공개 채용 관련된 사이트랄지 뭐 그런 것에 나온 글 자체에 뭐 인턴이었다 이런 글이 있었나요? 아 전혀 없었고요. 예. 일단은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네. 처음에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지금 쟁점이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용 기간이냐 정직원이냐 이걸로 좀 넘어왔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처음에 저한테 해고 사유는 경영이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제가 이제 녹취를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제 업무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말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면서 재차 출근을 시도하면서 나도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고 나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위기감을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얘가 그냥 뭐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알아봤겠죠 법적으로. 네. 야 이게 경영상해로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는 이게 절대 불리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하는 말이 인턴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한번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한번 말씀이시죠? 바뀐 거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럼 채용 공고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 그 채용 공고 이미 아직도 있고요 기록에 네. 캡처도 해놨고 네. 이제 고발뉴스 그 닷컴 거기에 네. 이제 공지 게시글에 아직도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역량 있는 이제 프로그래머와 그리고 관심 있는 인턴을 모집한다. 그러니까 두 명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이제 하나는 역량 있는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경력직 프로그래머.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턴을 채용한다. 네네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저를 포함해서 다른 한 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 이제 경력직으로 지원을 했던 거고 그 다른 한 친구는 이제 인턴으로 지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종 면접을 봐서 그 둘이 바로 채용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분을 채용하면서 그렇게 공지를 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사실 그때 상황이 워낙에 되게 급했었고, 네.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굉장히 그 당시 급했었고, 저도 이제 그걸 좀 알았고, 되게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고용계약서 쓰겠지, 뭐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고 너무 바쁘게 지나가니까. 설마 고발뉴스에서 설마 고발뉴스에서 이거를 뭐 그냥 대충 할까 하면서 설마. 네. 좀
좀 그쵸? 시간 좀 괜찮아지고 예. 하면 나중에 뭐 소급해서 쓰겠지 이제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었고 그때도 만약에 제가 들어올 때도 만약에 우리가 3개월 동안 널 써보고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채용할지 아니면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만약에 구두로라도 만약에 해줬다면 네네네. 제가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마냐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인턴으로 지원을 했다면 인턴은 뭐 상관이 그러니까요. 없겠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뭐 39, 40이고 음. 그리고 저는 분명히 경력 기간 뭐 6년, 7년의 경력 기간을 다 이제 이력서에 제출을 해가지고 경력직으로 들어갔는데 야 경력직으로 뽑아는 사람을 인턴을 채용한 뭐 이렇게 시용 기간을 둔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그거를 구두로 제가 만약에 들었다면 되게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뭐 전혀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시험 기간이었다. 근데 사실 그런 증거가 없거든요. 고용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그 과정에서 고용계약서 문제도 좀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네. 전 직원들이 고용계약서를 안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예, 예.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고발뉴스의 전 직원이 작년 네, 가을 무렵 말까지는 네네. 지금까지 고발뉴스가 지금 생긴 지가 3년이 넘었거든요. 횟수로 4년 차인데 네. 작년 말까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근로했던 고발뉴스의 노동자들이 모두 네. 다 근로계약서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은 오래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작년까지 계속 오랫동안 일하신 분도 계시고 네네네. 중간에 계속 들어왔다가 또 잘리고 나갔다가 반복됐겠죠. 네네. 어쨌든 한 3년 동안 근로계약서가 없었다는 거. 그러다가 작년 말에 기자들에 한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썼다가 소급해서 이제 한 거겠죠. 다른 기자 말고 다른 직원들도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은 안 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PD 분들이 계세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해고 당할 때까지만 해도 PD 분들은 전혀 근로계약서가 없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들리는 거에 의하면 네. 제가 해고가 된 이후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를 우려해서 부랴부랴 PD들에 대한 고용계약서를 썼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조효범 씨를 비롯해서 네. 다른 분들이 다 네. 고용계약서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아니, 지금 네네. 입사하던 당시에는 일단 예. PD랄지 뭐 그러니까 몇몇 분들 그러니까 기자 정도만 고용계약서를 썼고 네. 그 외 나머지 분들은 네. 아무도 쓰지 않았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한 달 이상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서 없이 일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후에 지금 과정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좀 그 자구책이랄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뭐 노무사 상담도 하셨을 테고 진로일할지 이런 것도 좀 가기 위해서 좀 고민하셨을 텐데 좀 어떤 절차를 잘 밟으셨는지 좀 이야기를.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해고 이후에 제가 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를 했었는데 어쨌든 재차 방문하고 면담을 요청하러 갔었는데 결국에는 그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저를 내쫓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물러나지 않고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네. 그 지역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를 했죠. 네. 그걸 접수를 한 거는 거기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있는 그 노무법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노무사를 통해서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 접수를 해서 지금 그게 지금 심의 중이고요. 네네. 그게 아마 7월쯤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7월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거와 더불어서 일단은 저는 이제 고발뉴스 회사 이제 앞에서 이제 매일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을 집회. 제가 오늘 이제 녹음 마치고 집회하러 가셔야 집회하러 가야 되거든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근데 와주셔서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거의 뭐 혼자 지금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신 건가요? 다행히 제가 만약에 혼자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네. 사실은 되게 어렵고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사회 운동이나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은 사실은 없지만 예전에 어떻게 만나 뵀던 소중한 분들 네. 그리고 제가 또 작년까지 여기 이제 가재울 라디오처럼 네. 비슷하게 이제 어떤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강사로 모셨던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네. 분들도 계셨고 근데 그 인연이 닿아서 어떻게 또 그분들이 이 조일범을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대책위를 이렇게 일종의 꾸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서 사실은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죠. 일단 아까 근로계약서에서 아까 약간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근로계약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쓰시고 나오신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좀 잠깐 찾아봤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시에는 500만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근로기준법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고발뉴스의 경우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가지고 가겠군요. 네. 법적으로 보면요. 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제가 당사자인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제3자가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과태료를 물지는 않고요. 뭔가 취해야 돼요. 네, 조사를 근데 해라. 뭐 해가지고. 진호위에 들어와 있으니까는 뭐 그거랑 같이 별개로. 그건 별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저기 뭐 지금 질문을 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 말씀 잠깐 듣고 와서 네. 예, 또 다음 질문 몇 개 있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걸로 하죠. 자, 우리 지금 고발뉴스 관련된 부당해고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접한 얘기로는 고발뉴스에서 이제 조일범 씨 개인의 뒷조사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예. 이 이야기는 또 뭔가요? 이거는 예, 일단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1인 시위를 할 때 피켓을 들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거기에 고발뉴스의 만행 4종 세트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막말 협박이 있었고 그리고 불법 사찰 있었고 그리고 정보 차단 뭐 등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뒷조사라는 건데 네. 이게 참 저도 정말 소름이 끼치고 정말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를 알게 된 것도 사실은 되게 극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사실은 이거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네. 뒷조사를 하고 있는지.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간략하게 조금 사전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작년까지 이제 어떤 이제 문화예술 협동조합의 이제 이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조합 사무소로 가지고 저희도 카페처럼 운영되면서 있었던 조합 사무소가 이제 화재로 이제 불이 났어요. 네, 가지고 네. 뭐 제 개인 재산뿐만 아니라 조합 재산도 다 뭐 날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최근에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조합에 제가 또 상근자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있는 공간에서 제가 혼자 상근자로 있는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불의 원인이 여기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임차인이었고 그 건물주분께서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임대인께서도 뭐 보험도 안 들어놓고 건물에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화재 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뭐 저희 조합과 저를 그래도 좀 임대인께서 좋게 생각해 주셔서 많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되게 좀 그나마 좀 적은 합의금으로 네네. 마무리가 최근에 됐어요. 한 달 전쯤에. 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도 어쨌든 이게 실화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제 실화는 이제 실수로 화재가 난 거죠. 그렇죠. 근데 실수로 화재를 난 것도 어쨌든 화재가 난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제 경찰 조사와 이제 그게 검찰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벌금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주랑 합의가 원만하게 됐고 처리 과정을 검찰이 판단해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다행이다. 네. 근데 제가 그 건물주분께 합의금을 주기로 했던 돈을 제가 목돈이 없으니까 고발뉴스에서 처음 월급한 돈이랑 지금까지 모았던 걸 해가지고 일부분을
80% 정도를 합의금을 드리고 네네네. 나머지 한 20% 모자라는 부분을 두 번째 월급을 제가 받으면 네네. 한 달 뒤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주분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네.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고를 당한 이후에 이렇게 돈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이제 채워서 보내드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전화 한번 드리는 게 예의겠다 싶어가지고 건물주분께 전화 통화를 했죠. 마지막 송금까지 다 했습니다. 어떻게 네. 잘 받아보셨습니까? 하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전화를 받은 게 있다. 하면서 건물주분께서 제 회사에서 뒷조사를 했다는 거를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몰랐어요. 뭐 어떤 내용으로 전화가 예, 온 건가요? 제가 그래서 건물주분께 제가 찾아가서 네. 혹시 증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흔쾌히 증언을 해주겠다고 네. 하셔가지고 증언을 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고발뉴스에서 두 분이 이 건물주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수십 차례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여자분이었고 한 분은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한 분은 여자분인 거는 아마 여 기자 거기에 이제 기자 중에 여자분 그리고 나머지 남자라고 하는 분은 아마도 이상호 기자나 아니면 이상범 대표나 그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근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재밌는 거는 그 여 기자분이 이 건물주분께 전화를 했을 때 저는 고발뉴스의 누구입니다. 무엇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거기 사무실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건물 값이 뭐 임대료가 얼마냐 뭐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그 협동조합 했던 자기가 멤버인데 여기 공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한번 일으켜보고 싶다. 자기가 이 공간을 다시 일으켜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 조일범 씨와 있던 그 나머지 조합원들 연락처를 좀 알 수 있겠냐. 연락처를 물어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왜 연락처를 물어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또 조합원들 연락처를 전화를 해가지고 뭘 좀 잡아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그냥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일범 씨의 연락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조합원들 그렇죠. 연락처를 받아서 이제 뭐 이런 사정이랄지 이런 것 등등등에 대해서 좀 이제 정보를 모으는 요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는. 근데 그거는 이게 허황된 추측이 아니라는 게 실제로 그 진호위에 고발뉴스 측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그걸 저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고의로 화제를 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화가 아니라 제가 방화한 것처럼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 이것이 해고 사유 그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어요.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게 또 일하는 것에 있었어요. 해고 사유랑 될 수 있을 그리고 이유가 또 저를 채용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친구가 화재 사고로 아픔이 불쌍해서 채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아직까지 어디에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서를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이제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내용이 황당해서 공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재밌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를 채용한 결정적인 이유가 불쌍해서였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방화를 한 것 같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런 주장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MBC가 이상호 기자를 좀 불쌍해서 뽑지는 않았을 텐데. 해고를 그랬을 해고 텐데. 이유는 뭘까? 네. 참 그렇네요. 네. 약간 단일한 잣대와 단일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이 좀 어떨까? 물론 이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상호 기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조금 뭐 기분 나쁠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네가 지금 그런 사유서랄지 이런 것들이 맞다라는 전제 하에서 한다라면은 누군가를 고용을 할 때 능력을 안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랑은 아닌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방화 문제는 이미 전에 있었던 단체와의 관계인 것이 지금에까지 같이 지금 와서 그걸 알게 돼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일베 기자 지금 고용해가지고 KBS에서 일베 네네. 기자 고용했는데 해고를 못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게 자칫하면 노동법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해고를 못 시키는 이유가 그렇죠. 컸거든요, 사실은요. 네. 근로기준법상 그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해고를 못 시킨 측면이 있었는데 이 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좀 의아하긴 하네요. 예. 어쨌든 뭐 지금 이 방송도 듣고 계실 테니 네, 꼭좀 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예. 이렇게 잘 지금-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네네. 얘기도. 네. 저기 그 최근에는 뭐 명예훼손 당했다고 하는. 네, 가지고 사실 이 해고 사태가 최초에 5월쯤에 최초로 그 미디어 오늘에서 네네네. 그 스트레이트성으로 1차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네. 그랬죠. 이제 거기에 의하면은 이제 고발뉴스 측에서 뭐 명예훼손 혐의로 뭐 서울지방지검에 뭐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 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서 저는 이게 뭐 사실일까 아닐까 이제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거의 뭐 한 달이 넘어서까지도 뭐 소식도 없고 무슨 제가 뭐 고소장을 받은 적도 없고 해가지고 아 이거 그냥 겁주려고 했던 건가 보다. 그냥 뻥이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 그 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정도에 지난주에 이제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고발뉴스가 고소를 했으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소를 그렇게 연락 온 거니까 저한테 형사 고소를 한 거겠죠. 네네. 그 출석을 좀 하셔달라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좀 황당하게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쪽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로 좀 옮겨달라. 성실하게 출석해서 내가 해명하겠다라고 하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예상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좀, 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군요. 근데 뭐 아직 뭐 명예훼손을 당했다고는 했는데 그 명예훼손 관련된 건 좀 이렇게 앞으로도 좀 진행이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진호위 절차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도 좀 말씀했는데 한 번만 더 상기를 좀 시켜주시죠. 언제 정도에 좀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일단은 그 회사 측이랑 저랑 서로 이제 그 이유서랑 답변서가 이렇게 왔다 네, 갔다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유서를 이제 넘어가면 회사에서는 또 답변서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신문회의라는 걸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건 직접 이제 가서 네네. 하는 건데 그게 아마 이제 7월 초쯤에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아마 이제 7월 초쯤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하면 이게 3개월 내에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제가 5월 초에 예. 이제 접수를 했으니까 8월까지는 되겠군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늦으면 뭐 8월 초 아니면 7월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이면 좀 마무리 되겠군요. 예, 이제 그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좀 뭐 한 달 정도 시간대까지 어쨌든 뭐 어떤 뭐 계획이랄지 이런 게 있으시면은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뭐 이런 일단은 저는 이제 계획은요, 사실은 지금 했던 것처럼 1인 시위를 하고 계속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저를 이제 형사 고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저도 이제 주변에 혹시나 좀 부탁을 할 수 있는 변호사분이 계신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응을 할 건데요. 근데 제가 사실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이 제가 만약에 진호위에서 이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혹시 사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 답변서를 보고 한 내용 중 보면 사실은 100% 소설이고 허위 사실인데 분명히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쓴 글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노무사도 말씀을 하시는 게 회사 측에서는 이런 거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밀어붙이면 가능성이 이건 법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를 이제 형사 고소하고 있는 거 그것도 법적으로 제가 명예훼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조언을 하더라고요. 특히 뭔가 해고권이 났을 때 사측에서 하는 악질적인 행위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이버 뭐 허위 사실 유포 뭐 명예훼손으로 거는 것과 그리고 이제 손배가 압류 이제 그게 전형적인 경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실정법상 상당히 건조한 법적 해석을 하면은 그게 적용이 되니까. 예, 그것이 아무리 제가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거를 이제 공식적장에 공개가 됐을 때 명예훼손 혐의로 인정이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회사가 이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저는 만약에 법적으로 뭐 했을 때 제가 승소를 못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시는데 선뜻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만약에 어디 뭐 조선일보에서 제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그러면은 아마 득달같이 달게 들어서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나서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아, 일단 법적으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법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저는 진실로도 제가 거짓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지금 제일 걱정되고 제일 좀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죠. 네, 사실은 솔직히. 알겠습니다. 명예훼손 관련된 거랄지 이런 거 등등등에서는 언론 쪽에서 네. 특히나 이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공익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사실 언론사 쪽에서는 명예훼손 관련된 이야기들을 되게 좀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네.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언론사들은.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이런 부분을 이제 예. 반대로 바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이해는 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대한 언론으로서 네. 좀 명예훼손죄를 없애자고 하는 게 좀 약간 대한 언론계의 예. 좀 주류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한데 대한 언론에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런 것이 좀 올바른 것인지 이런 거 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뭐 물론 이제 오늘 지금 방송 지금까지 인터뷰한 거는 조일범 씨의 이제 일방의 입장이었던 것이고요. 네. 예. 고발뉴스 제가- 입장도 이제 들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네. 나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내는 건가요? 네. 네. 또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제 굉장히 더운 날씨에 또 가서 이준 씨 하셔야 되는군요. 예, 그렇게 예. 하고 만약에 이제 회사 쪽에서 네. 이제 또 입장을 들으셨을 때 제가 또 만약에 반론을 해야 될 네, 필요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반론과 재반론이 계속돼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그러기를 예. 좀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발뉴스 부당해고 해고자 해고자 조일범 씨. 조일범 씨를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